안녕하세요. 수리제입니다. 자, 좌표 공간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점의 길이가 2인 9가 있는데 9 위를 움직이는 수준 PQ에 대해서 PQ가 있고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P1, Q1,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 Q2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크기에서 이 크기와 이 크기의 제곱을 각각 이제 빼줬을 때 최대값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 크기를 최대로 하고 빼는 값을 최소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최소가 되는 경우, 그렇게 그 두 개가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둘 다 계속 변하면은 헷갈려요.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좀 늘어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일 때 최소가 될지 알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상에 주어진 이런 도형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해봐야지 됩니다. 제가 이것을 그래픽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상태를 계속 그 입체 도형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렇단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 도형에 관한 문제들을 평면상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두 개 평면의 정사형을 내릴 건데 두 개 평면에 이 평면에 법선 벡터를 벡터 H1이라고 놓으면은 벡터 H1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y 4라는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는 0, 1, 0 이런 정도로 쓸 수 있죠.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벡터 H2라고 놓을게요. 자, 벡터 H2는 어떻게 쓸 수 있죠? 0, x는 1, 루트 3, 1,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두 개 평면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사이에 지금 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 면 사이에. 그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평면.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은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벡터 H1의 크기 곱하기 벡터 H2의 크기 벡터 H1 내적 벡터 H2 이렇게 될 건데 그죠? 이 값이 얼마냐면 H1의 크기는 1이고 이 값은 크기가 얼마죠? 제곱에서 더하고 루트 씌워주면은 2가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내려가게 되면 0 플러스 1 플러스 0이 돼서 1이 됐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세타 값이 얼마다? 60도, 3분의 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평면에 벗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네요. 그렇죠? 60도.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화살표가 아니고 다시 쓸게요. 이게 하나의 평면이에요. 평면. 직선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평면인데 두 평면이 60도 각을 왜? 여기에 법선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선 벡터 수직으로. 그죠? 여기도 이렇게 법선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법선 벡터, 이런 법선 벡터 있다.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야? 3분의 파이. 60도였다 이거죠. 그럼 직각이니까 당연히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였다는 이야기는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였다는 얘기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건 하나는 y 플러스 루트 3z 플러스 8 이퀄 0이라는 평면이고 이건 y 이퀄 4라는 평면인데 평면이에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그죠? 같죠? 그래서 이게 3분의 파이 두 평면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평면 사이에 구가 있어요. 구가 있는데 구를 이렇게 멀리 띄워놓거나 가까이 이렇게 갖다 놓거나 사실은 똑같죠. 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인 그런 구가 될 거니까 그렇죠? 구를 최대한 가까이 갖다 놓고 이렇게 딱 접하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이걸 대략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PQ라는 것은 어디에 있으니까? 구면 위에 있는 거니까. 구면 사이에 굉장히 가깝게 두 점을 잡아서 PQ를 해놓고 난 다음에 PQ를 잡아가지고 이 값을 작게 만들어 놓고 뺐을 때 최대값을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값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PQ가 지름이 될 때. P점의 P점이 지름인 상태로. 그러니까 구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의 양 끝점으로 지름으로 만들어서 PQ를 만들게 되면 어느 각도 어느 방향으로도 사실 이걸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값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PQ가 지름이 될 때 PQ의 지름은 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지름의 길이는 4가 될 거고 4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한 이것은 3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32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뺐을 때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랄 건가 하면은 PQ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다시 제가 이 평면과 60도 각을 이루는 이 평면을 다시 그려놓고 뭘 할 건가 하면은 이걸 대략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이 길이가 수직으로 이 길이가 같게끔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 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이 길이가 2가 되는 자 이런 모양의 여기다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릴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평면이에요. 두 개 평면. 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평면과 평면을 이루는 이 평면의 단면이 이루는 원이고 여기 지금 반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PQ라는 건 어디 있냐면은 지름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지름이 될 때가 이때가 가장 클 거니까. 그죠?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 반대편에 여기가 Q가 있는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Q가 있는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Q가 있는 거고 그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은 그래서 이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여기 중심에서 이 각을 이등분한 이 선의 수직인 중심을 지나고 수직이 되는 그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게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원과 만나는 이 점과 원과 만나는 이 점을 바로 P와 Q라고 만약에 놓는다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그랬을 때 이 법선 벡터와 벡터 PQ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걸 세타1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벡터 PQ와 이쪽 법선 벡터가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세타2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PQ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을 때 이것일 때 PQ가 이것일 때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 평면에 내려진 정사형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 지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 지름만큼의 정사형이 될 거라 이거죠. 사인 세타를 곱하면. 왜냐면 이 각에 대한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타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곱하면은 사인 값을 보면 이 PQ 길이에다 사인 값을 곱하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벡터 P1, Q1의 크기라는 것은 벡터 P1, Q1의 크기라는 것은 벡터 PQ의 크기에다가 뭘 곱한 거? 사인 세타를 곱한 거. 그죠? 사인 세타 1을 곱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벡터 P2, Q2의 크기라는 것은 뭐가 될 거다? 벡터 PQ의 크기에다가 뭘 곱한 거? 사인 세타 2를 곱한 거가 같다. 라는 걸 일단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관계를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세타1과 세타2의 합에 대해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PQ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것 두 개의 합은 뭐가 같냐면 이것과 같아요. 3분의 파이와. 외곽이잖아요. 여기 딱 이렇게 될 때까지 이 법선 벡터와 딱 일직선이 될 때까지 그때 되면 세타1은 제로가 될 거고 세타2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될 텐데 그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PQ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만약에 Q가 됐다.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됐다. 그러면 세타1은 이만큼이 되는데 세타2는 여기 3분의 파이에다가 이만큼 각을 더 더한 것이 또 세타2니까 세타1과 세타2를 더한 값은 세타1과 세타2를 더한 값은 항상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두 개를 더했는데 3분의 파이보다 작은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 문제만 풀자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비교적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설명한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직관적으로 이 문제를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제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벡터 PQ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P1 Q1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P2 Q2 크기의 제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거 대신에 이걸 쓸 거예요. 이거 대신에 이걸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벡터 PQ 크기의 제곱은 세 항에 다 있네요. 그래서 벡터 PQ의 크기의 제곱 빼놓고 나면은 2 마이너스 이가 제곱이 되죠. 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건 뭐로 쓸 수 있어요? 코사인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으로 쓸 수 있고 이거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 2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2는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벡터 PQ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얼마 됐죠? 코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최대가 되는 걸 찾겠다 이거죠. 그죠? 이 값은 PQ의 크기를 가장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2라 그랬으니까 아니 4죠. 4 지름의 길이니까. 자, 그렇게 됐고 이 값이 이제 최대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타1, 세타2. 근데 세타1이 커지면은 세타2는 작아질 거고 세타1이 작아지면 세타2는 커질 거고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서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둘 다 변했을 때 우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자 이런 상상을 하고 공간이 좁으니까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새로운 지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값을 써놓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공간이 나왔어요. 아까 써놓은 걸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벡터 PQ 크기의 제곱 곱하기 뭐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경우? 이것의 최대가 되는 경우를 이제 찾아가야 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타1과 세타2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만들었냐면 세타1 플러스 세타2는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바꾸어 변형을 시킬 텐데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거 대신에 다른 건 그대로 쓰고 생각을 해서 벡터 PQ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1.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타1과 세타2가 동시에 변하면은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해요. 그러게 되면은 어느 때 최대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기 어렵다 이거죠. 파악하기가.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바꿀 거예요. 코사인의 세타2 대신에 이걸 이항시키면은 얼마 되죠?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x라는 것은 코사인 x로 볼까요? 코사인 x라는 것은 x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런 상태에서 이건 감소함수예요. 각이 커지면은 값은 작아져요. 그죠? 제곱도 마찬가지로 감소함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을 제곱한 것은 감소함수라고 감소인데 세타2라는 각보다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이라는 각이 이 각의 크기가 더 작은 각이에요. 그죠? 각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 값 자체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똑같은 값으로 나오는데 이 값이 더 커졌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쏘고 난 다음에 이거 제곱이에요, 제곱. 이거, 내가 이 위에다 써놓으니까 헷갈리죠, 그죠? 자, 여기 제곱입니다, 제곱. 그러면은 그 제곱하기 전에 이것만 내가 덧셈 정리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써줄 거고, 그죠? 마이너스면은 플러스에 사인 3분의 파이 하면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세 이렇게 써야겠죠. 사인 세타 1 이렇게 될 거라겠죠. 자, 이거 전체 뭐죠? 제곱입니다. 그죠?
제곱이면 이거 전개를 해보게 되면 이거 얼마 나오죠? 4분의 1에 코사인 제곱 세타원 나오고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하면 얼마죠? 2분의 루트 3에 사인의 세타원 코사인의 세타원 이거 곱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제곱하니까 얼마요? 4분의 3 사인 제곱 세타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썼고 그 가로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원이 있죠. 자, 이거랑 이거랑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이것을 코사인 제곱 세타원 사인 제곱 세타원으로 더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제곱 세타원이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요 코사인 제곱 세타원과 사인 제곱 세타원 더하면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묶어내고 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원 이렇게 표현되고 플러스 지금 이게 있는 거죠. 2분의 루트 3에 사인 세타원 곱하기 코사인 세타원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상감수 이건 뭐냐면은 코사인의 2세타원이죠. 그죠? 4분의 1 곱해져 있고. 자,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죠? 여기다 2를 곱해주면은 사인 2세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에 사인 2세타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전체 곱하기 벡터 PQ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값을 변형시키니까 이만큼 나왔고 이것을 여기까지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이것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 자, 이 부분만 또 2분의 1을 묶어내놓고 나면은 이렇게 된 거죠.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원 플러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2세타원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2분의 1이라는 건 뭘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인의 얼마? 6분의 파이 이것은 코사인의 6분의 파이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가함수 합성해서 뭘 쓸 수 있냐면 1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이 부분은 합성을 하게 되면 얼마 쓸 수 있죠? 사인의 2세타1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합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 곱하기 얼마 됐습니까? 벡터 PQ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값은 어쨌든 사인 값은 어떻게 된 거죠? 사인 값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니까 이 값 전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얼마? 1 플러스 2분의 1, 즉 얼마죠? 2분의 3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2분의 3일 때가.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PQ 벡터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 이때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PQ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얼마일 때? 이 값은 얼마죠? 4의 제곱 16 곱하기 2분의 3에서 24가 본지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이때란 건 언제를 얘기하냐면은 사인 값이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를 얘기해요. 사인 값이 1이 될 때라는 것은 이 각이 얼마일 때? 90도일 때 해당되는 거니까 그죠? 이 각이 90도일 때 해당되는 거니까 세타원이 얼마가 될 때? 세타원이 6분의 파이가 될 때요. 6분의 파이의 2배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당연히 90도가 될 거니까 세타1이 6분의 파이일 때 사실은 그때 세타2도 얼마 됩니까? 똑같이 6분의 파이가 돼요. 아까처럼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평면이 지금 60도 각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PQ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각도가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즉 이 각도가 60도일 때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지고 이 각도가 세타1인데 세타1이 30도 세타2가 30도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PQ가 만들어질 때 이만큼이 빼지는 길이고, 여기서 똑같이 이만큼 길이가 빼지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P1, 예를 들면 P1, Q1 된 거고, 이거 P2, P2, Q2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럴 때. 그래서 이 각도가 각각이 30도일 텐데, 이게 이제 조금씩 변할 때마다 실제로 빼지는 값이 더 커져서, 최대값은 24가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 자, 공간을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